독하게 돈 벌어서 몽골에 4층짜리 건물도 사고 결국엔 이혼을 했고 그 교수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한 거지. 첫 번째는 몽골 아가씨들이야. 몽골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나름대로 익숙한 나라잖아. 생긴 거는 한국 사람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기는 해. 무엇보다 체형이 다른데 우선 위아래로 엄청나지. 우리 와이프는 잽도 안 돼. 살벌해. 일도 열심히 하고 체력도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어마어마하게 잘 마셔. 지금까지 그렇게 술을 잘 먹는 여자는 본 적이 없지. 나름대로 술을 잘 마신다고 생각하는 나보다도 더 잘 먹더라고. 내가 한창 때는 소주 8병 정도 먹어도 끄떡이 없었는데 말이야. 이 아가씨의 업소 이름은 별이었어. 이 별이는 우리 사장님이 처음부터 데리고 있던 아가씨였지. 내가 우리 사장님을 만나기 전부터 같이 일을 했던 거야. 어떻게 된 사연인가 했더니 별이는 몽골에서 20살에 일찍 결혼을 했대. 시골에서 태어났다 보니 같은 시골에서 크고 자란 남자애와 결혼을 했는데 이놈은 애를 낳고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PC게임에 미쳐 일은 안 하고 매일 컴퓨터만 붙잡고 살았대. 그래서 몽골에서 본인이 집안을 책임져야 하다 보니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익숙한 나라인 한국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 오게 됐는데 막상 와서 공장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도저히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노래방에서 보도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결국엔 휴게텔이라는 곳까지 넘어오게 된 거야. 근데 휴게텔에서도 사장이 참 못돼 처먹은 게 일을 시켰으면 그만큼의 페이를 줘야 하는데 나중에 주겠다 어쩐다 저쩐다 핑계를 대며 제대로 돈도 안 주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몽골에서 일하거나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했을 때보단 페이가 많으니 꾹 참으며 일을 했던 거지. 근데 우리 사장님이 처음부터 잘 나가고 잘 살던 게 아니라 업소를 운영하시기 전에 업소 방문해서 가운, 홀복이라는 것을 팔던 시기였어. 그렇게 사장님도 그지 깽깽이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불공평한 대접을 받으며 일하던 별이가 불쌍했대. 그래서 본인이 방문을 해 옷을 팔던 여러 업종에서 가장 깔끔하게 운영하시던 사장님께 소개를 시켜줬고 거기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거지. 그러다가 우리 사장님께서 업소를 오픈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알게 된 별이가 연락이 와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야. 참 말이 길긴 했는데 여튼 짧게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 한국으로 일을 하러 왔고 돈 때문에 불법적인 매춘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거기서도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던 사람을 우리 사장님이 정상적으로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소개해줬고 그 이후에 사장님이 가게를 오픈하니 거기로 와서 사장님과 일을 하게 됐다는 거야. 그렇게 일을 하던 중에 내가 사장님을 만나 일을 하게 됐고 거기서 나랑도 인연이 시작이 된 거지. 참 이 누나 대단했어. 정말 독했지. 세상에 사치라는 것이 없었고 흔하게 사람들이 먹는 치킨조차도 시켜 먹지 않았어. 독하게 일만 하더라고. 그러다가 비자가 만료되어 몽골로 돌아갔다가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 돌아오겠다며 돌아간 거야. 그리고 다시 6개월 뒤에 오게 된 거지. 이야, 정말 독하게 돈 벌어서 몽골에 4층짜리 건물도 사고 몽골에서 아파트도 구매를 해 가족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더라고. 대단하지. 정말 생활력 하나는 끝장나. 독하고 말이야. 이 아가씨를 보고 알았어. 근데 이놈 남편이라는 새끼는 계속 PC게임만 빠져서 속상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타까워했지. 그러다가 이 별이가 오래된 단골 손님과 붙어먹게 된 거야. 이 오래된 단골 손님은 누구냐? 그 지역의 대학 교수였어.
나이는 좀 있으시지. 그 당시에 별이는 20대 후반이었는데 손님은 40대 후반이었거든.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일에 지장도 없고 오히려 별이가 더 하루하루 얼굴에 생기가 돌고 행복해하는 게 보였어. 그렇게 1, 2년 정도 지난 뒤 결국엔 별이가 몽골로 가서 이혼을 했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어. 그 교수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한 거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의아해했는데 그 교수님이 가게를 찾아와 사장님과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은 정말 진심으로 별이를 아낀다고, 정말 잘 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 말을 당연히 믿지 않고 지켜봤어. 혹시라도 별이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나쁘게 한다면 바로 쫓아가려고 말이야.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를 아껴가며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해피엔딩인 거지. 와. 두 번째, 조선족 아가씨들이야. 이 조선족 아가씨들은 룸사롱에서 데리고 있었어. 이 조선족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술도 잘 마시고 체력도 좋아, 깡도 좋지.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굉장히 룸사롱에서 잘 지냈어.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조선족 애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살지만 이것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시작하면 발랑 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명품을 구매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결국엔 사채도 쓰게 되는 거고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룸사롱에서 방석집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지. 왜? 룸사롱을 출퇴근이 자유롭지만 방석집은 감금이거든. 말 그대로 출퇴근이라는 것이 없어. 그냥 가게 밖을 나가지 못해. 그래서 방석집을 가게 되면 말 그대로 나락을 가버리는 거야. 그래도 이것들 잘 지내더라고. 본인들 말로는 본인들 나라에 있을 때보단 훨씬 먹고 살만하다는 거야. 그런데 왜 썰을 썼느냐? 이 조선족 애들의 깡따구가 어마어마해. 대단하지. 한국의 화류계 쪽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조선족 아가씨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다가 가끔 가다 싸우기도 하지. 근데 싸우는 게 말싸움이 아니야. 몸싸움이지. 아, 대단해. 한국 애들은 머리채를 잡고 욕하고 발길질 정도겠지만 이 조선족 애들은 달라.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을 잡으려고 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쥐어 뜯어버리려고 하지. 깨물어버리거나 뽑아버리려고 하거나 휘둘러버리지. 얘네들은 눈이 돌아버리면 진짜 눈에 살기가 있어서 남자인 나도 움찔하게 만들더라고. 세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가씨들이야. 이 아가씨들은 외국인 아가씨들만 쓰는 룸사롱에서 고용된 아가씨들이야. 이 아가씨들은 우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현지 브로커를 통해 애초에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이런 곳에서 일하려고 오는 사람들인 거지. 그만큼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고 그 나라에서 좀 발랑 까져서 온 애들인 거지. 그러기에 기본적으로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금발에 흰 피부에 얼굴도 작고. 근데 얘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아주 발랑 까져서 손님을 살살 꼬셔서 천천히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은 한방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몰라도 돈을 더럽게 밝혀. 손님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안 좋지. 그래서 한두 번은 호기심에 재미로 방문하지만 자주 오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아가씨들이 의리라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달에는 일주일 정도 손님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아침에 짐 싸서 도망가 버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들끼리 텔레그램 메신저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어느 지방에 어느 가게로 와라. 손님이 많고 팁을 많이 준다. 그러면 그곳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또 별로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우르르 떼지어가고 철새들이야 아주. 그리고 남자들의 환상을 깨주도록 할게. 아, 얘네들이 입냄새, 땀냄새 장난 아니야. 후각이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추천하도록 할게. 어지간히 냄새가 또 심한가 봐요. 네 번째는 태국 아가씨들.
이 아가씨들은 대부분 태국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같은 건마에서 많이 고용된 아가씨들이야. 대부분 처음엔 정말 건전한 마사지 있잖아. 커플들끼리 와도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곳 말이야. 그런 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 그런데 우리 한국 남자들 어때? 그런 곳에서 마사지 받다가 마사지사가 살짝 잘못 건드리면 3만원, 5만원? 이렇게 딜을 보잖아. 정말 건전한 곳에서 일하던 애들도 손으로만이니까 하면서 3만원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 돈 맛을 안다고 하는 거지. 막말로 건전한 마사지만 할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다가 몇만 원이 훅훅 벌리고 그러면 한 달의 수입이 2~3배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퇴폐로 오기 시작하는 거지. 얘네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가 많아. 우선 취업 비자로 와서 있다가 비자가 만료되면 다시 태국으로 돌아갔다가 취업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몇 달 동안이면 몇백에서 몇천 정도의 수입을 포기해야 되니 얘네들이 그냥 잠수를 타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손님들과 밖에서 만나고 그렇게 살림도 차리고 동거도 하다가 본인들도 즐기면서 살다가 같은 태국 남자들은 노가다 하며 배달일하고 불법으로 있는 애들이랑 또 붙어먹고 하는 거지. 태국도 굉장히 결혼을 어린 나이에 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일하는 대부분의 아가씨들은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나라에 가정이 있음에도 한국에서 발랑 까지기 시작해 한국에서도 살림을 차려 두 집 살림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나라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을 끊고 한국에서만 본인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지 뭐. 이번 사연도 이렇게 짧게 써보고 다음에 또 시간이 허락될 때 더 길게 많은 사연을 적어보도록 할게. 와이프가 임신 초기라 그런지 예민하고 평소에는 착하기만 했던 사람이 짜증이 많아지고 감정 기복이 많아지더라고. 그래도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굉장히 행복해.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현이님도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